여러분, 보수, 진보, 진짜 매일 듣는 말이잖아요. 근데 막상 그게 정확히 뭘까 하고 생각하면 좀 헷갈릴 때가 많지 않으세요? 그래서 오늘은요, 분류쟁이 블로그라는 곳에서 제시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틀, 프레임워크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이걸로 복잡한 정치 지형을 한번 싹 정리해 보죠. 네, 바로 이거죠. 보수랑 진보, 도대체 진짜 차이가 뭘까요? 보통은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르다고들 하잖아요.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분석은요,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. 자, 모든 건 정말 이 단순한 구분에서 시작돼요. 보수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힘, 그리고 진보는 그걸 변화시키려는 힘. 어떠세요? 너무 간단해서 에게? 이게 다야? 싶으시죠? 근데요, 바로 이 유지와 변화라는 두 단어가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을 얼마나 명쾌하게 꿰뚫어 보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그 핵심에는 바로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되게 간단해요.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이득을 보고 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,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이대로가 좋겠죠? 그래서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. 이게 바로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. 반면에 시스템 밖에서 새로운 권력을 잡고 싶은 사람들은 어떨까요? 당연히 기존의 판을 뒤엎는 변화를 원할 수밖에 없겠죠. 이게 바로 진보적인 성향의 출발점이라는 분석입니다. 자, 그럼 이 유지 대 변화라는 틀이 그냥 그럴듯한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지 한번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가 볼게요. 아마 이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몰라요.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세대 갈등 아닐까요? 기성세대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. 안정적인 일자리,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. 지금 이 시스템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. 한마디로 유지하려는 힘이 아주 강한 겁니다. 반면에 청년 세대는 어때요?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또 미래에 짊어질 연금 부담은 줄이고 싶잖아요. 그러니 시스템의 변화를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죠. 딱 유지 대 변화의 구도가 그려지지 않으세요? 회사 안에서도 똑같습니다. 이 구도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. 경영진은 지금의 이익 분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죠. 하지만 노동자들은 어때요? 더 나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.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보는 그 노사 갈등의 본질이 사실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.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이 틀은 정말 어디에나 적용돼요. 남성과 여성 사이의 권력 구조를 둘러싼 성별 갈등도 그렇고요. 성장을 우선하는 발전이냐 아니면 골고루 나누는 분배냐 하는 경제 정책 논쟁도 마찬가지죠. 심지어 법인세를 깎을 거냐 소득세를 더 거둘 거냐 하는 세금 문제까지. 이 모든 갈등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결국 유지하려는 쪽과 변화시키려는 쪽에 힘겨루기가 깔려 있다는 분석인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. 이 모든 싸움들이 정말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가진 신념이나 가치관이 달라서 벌어지는 걸까요? 아니면 혹시 그 본질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건 아닐까요? 바로 이 지점이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 갈등의 진짜 원인은요,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상한 신념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, 바로 이익 분배의 문제라는 거죠. 쉽게 말해서 누가 파일을 더 많이 가져갈 거냐 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. 와, 이건 정말 정치 갈등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주장이죠. 근데 이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. 뭐냐면 원래는 얼마든지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포장해버린다는 거예요. 이 분석에서는 갈등을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. 첫 번째는 욕심, 다른 말로 하면 이익의 문제입니다. 이건 뭐냐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.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? 당연히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이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, 즉 원칙의 문제입니다. 이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예요. 그러니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죠.
예를 들어서 살인은 나쁘다는 원칙을 놓고 조금만 나쁜 걸로 타협합시다 할 수는 없잖아요. 이런 문제는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거고요.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한 정치적 기술이 들어가는 지점입니다. 분명히 서로의 이익을 놓고 다투는, 그래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마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인 것처럼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. 내 밥그릇 싸움을 정의를 위한 성전이라고 포장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? 대화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. 그리고 상대방은 더 이상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없애버려야 할 악이 되어버리는 거죠.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? 이 분석이 제시하는 길은 아주 명확합니다. 이익에 관한 문제는 타협을 위한 협상 테이블로 가져가고 원칙에 관한 문제는 판단을 받기 위해 법정이나 여론의 저울 위로 올리자는 겁니다.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, 바로 그게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거죠. 이 문장이 이 분석의 모든 걸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욕심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나뉘지만 양심의 문제에서는 오직 선의 추구만 있어야 한다.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? 다시 말해서 서로의 이익을 두고는 치열하게 싸울 수 있지만 무엇이 옳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하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정치는 본질적으로 유지하려는 힘과 변화시키려는 힘 사이의 싸움이라는 것. 둘째, 그 싸움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고상한 신념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익 분배 문제일 때가 많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. 이 협상 가능한 이익의 문제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로 포장하는 그 위험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나 뜨겁게 달구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, 그 갈등들은 과연 서로 머리를 맞대고 타협해야 할 이익의 문제일까요? 아니면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심판을 내려야 할 원칙의 문제일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프레임워크라는 새로운 안경을 한번 써보시고 우리 주변의 세상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?